내부 실리콘 시공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금성 코킹입니다. 오늘 제가 현장에 다녀와서 블로그를 포스팅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제가 지금까지 올린 포스팅이 2,000개가 넘었네요. 한 5년 전부터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뭐 매일 작성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뭐 또 작성 안 한 날도 있었고 또 몇 개씩 또 올린 날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2,000개 포스팅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도 쉽지 않은 거였죠. 2,000개 포스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던 거지만은 그래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2,000개 포스팅을 달성을 했네요. 앞으로도 계속 또 블로그를 계속 지금과 같이 포스팅을 하면서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분이 좋습니다. 2,000개를 달성했다는 거에 대해서. 물론 뭐 저보다 훨씬 더 선배분들은 더 많은 포스팅을 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래도 저는 또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아이템으로 포스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전에 포스팅은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제가 이틀 전에 경험을 한 그 현장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많은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들이 아파트 거래량이 많이 줄어서 예전처럼 일을 많이 못하고 계시죠. 못하고 계신데 이런 와중에 시공을 어렵사리 끝낸 현장인데 이런 또 어찌 보면 어렵게 하는 고객님들로부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말로만 들었는데 물론 뭐 또 경험은 또 많이 좀 했었지만은 오늘은 제가 직접 가서 현장에서 그 고객을 마주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인테리어 사장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중간샷이죠. 대창, 거실, 필름 크레임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중간 차측 위쪽 상부 쪽에 필름이 울었다. 그래서 필름 사장님이 방문을 했고 가서 보니까 열풍기로 해결이 될 건데 그래도 더 확실하게 작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기존 제가 시공했던 실리콘을 제거를 하고 필름을 갖다 다시 시공을 하셨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문제는 열차단 필름이 시공이 된 그런 대창이에요. 근데 필름 사장님 물론 알고 계셨겠죠. 근데 열차단 필름은 실리콘 시공이 된 상태에서 필름이 시공이 되다 보니까 실리콘이 일정하지 않거나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딱 균일하게 시공이 되지 않죠. 조금은 실리콘 쪽에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필름 사장님께서 실리콘을 제거하면서 붙어 있는 열차단 필름을 살짝 건드셨는데, 근데 열차단 필름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칼집 같은 게 나면은 아주 쉽게 찢어집니다. 그게 떨어지고 찢어지고 그런 필름인데 또 어찌 보면 또 운이 없으셨죠. 좀 실리콘이 좀 튀어나온 부분에 있던 필름을 제거를 하다가 좀 상처를 냈어요. 냈다기보다는 이제 상처가 났죠. 났는데 그거를 좀 조심스럽게, 물론 뭐 저도 제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열차단 필름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현장을 방문을 했죠. 현장을 방문해서 제 첫 번째 도관은 훼손된 필름, 열차단 필름까지 덮어서 실리콘 시공을 해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뭐 어차피 실리콘 시공을 해야 되니까 문제없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건이었고, 인테리어 사장님도 그런 식으로 작업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찌 보면 사명감을 가지고, 해결사죠. 가지고 현장을 방문했는데, 이 필름 사장님 말씀, 어떤 그런 피해
그런 규모보다 이게 걷잡을 수 없는, 뭐 손댈 수 없을 정도로 필름이 많이 손상된 현장이었습니다. 한 2cm 정도가, 그러니까 실리콘에서 필름까지 2cm 정도 되는 부위가 훼손이 된 거예요. 그 말인즉슨 커버를 하기 위해서는 2cm를 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고객님이 굉장히 예민하시고 모든 거에 대해서 그 100% 시공을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기존 실리콘보다 두께가 넓어지는 것도 당연히 원하지 않으시고, 또 뭐 더군다나 그걸 커버할 정도의 그런 실리콘 시공을 절대로 원하시는 분은 아니죠. 그리고 이론적으로 될 수도 없어요. 그 샤시 그 트리 프레임이 그 나와 있는 게 한 뭐 0.6mm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2cm를 도포를 할 수 없고,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고, 물론 테이프를 발라서 시공을 하면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그 입주 고객의 성향상 그거는 용납할 수 없던 일이었고, 그래서 기존 실리콘이 제가 뭐 좀 이렇게 떨어진 상태니까 제가 다시 실리콘을 그거보다 좀 두껍게 시공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이거는 실리콘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실리콘 시공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왔는데,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그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그 훼손된 열차단 필름을 다시 시공해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그 비용이 상당하더라고요. 그 한 면 작업을 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서 저도 놀랬던 그런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 인테리어 시공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똑같은 그 문제를 직면할 수가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미 좀 직기들 뭐 그런 특히 커튼 그런 게 설치된 집에서 작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던 경우도 있고, 옷장에서 쪽창 있죠. 그걸 작업을 하다가 또 문제가 된 경우도 있고, 그게 누구에게나 발생이 될 수 있는 건입니다. 물론 심한 경우는 저는 또 금액을 지불을 하고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제 누차 이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실리콘 시공이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은 아니에요. 종목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 뭐 특히 옷장에서 작업을 할 때 섬세한 그런 손놀림이 필요하죠. 그런 데서 작업할 때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저희 같은 경우는 장갑에다 실리콘을 이렇게 똥이라 그러죠. 그거를 붙이면서 제거를 하면서 작업을 하는데, 근데 이제 손등에 묻혀 있다 보니까 실리콘이 옷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커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언제나 커튼이 있는 집에 작업을 할 때는 커튼을 단도리를 잘해요. 묶어서, 그 다음에 이제 창문을 열고 이제 안쪽에다 집어넣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단도리를 한 다음에 하지, 그냥 펼쳐놓은 상태, 그런 데서는 엄청 위험합니다. 엄청 위험하니까, 언제나 단도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짐이 있는 집들은. 특히 옷 같은 경우 아주 난감하죠. 뭐 패딩이나 겨울에 그런데 좀 이렇게 부피 있는 데서 작업을 하게 되면, 큰 또 위험에 부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런 시공자들은 다 지켜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좀 그런 게, 필름 사장님도 또 괜히 좀 안쓰럽고, 인테리어 사장님도, 안쓰러운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서 저도 좀, 지금 보면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어쩌겠습니까? 또 일은 벌어졌고, 처리는 해야 되고, 그래야지 또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은 손해가 가더라도 처리를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저도 얼마 전에 또 어떻게 보면 오래 거래를 했던 사장님인데, 그 거래처에서 일한 게 또 크레임이 들어왔어요. 크레임이 들어와서
또 그거를 또 다시 방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그런 경우는 뭐 저도 저만의 기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만의 기준이 있는데 또 그 고객님은 완벽한 또 그런 그 시공을 원하시는 분이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제가 돈을 받지 않겠다. 돈을 받지 않을 테니까 그 대신 방문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업체 사장님이 고객분한테 연락해서, 다시 제가 그 돈을 받지 않고 끝내는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던 현장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난주 발생이 된 일이에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창들이 저희는 뭐 샤시 기성품 그런 시공하는 것처럼 띄워놓고 작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샤시 그 창들이 교차된 상태에서 시공을 하게 되면 시작점이라든가 코너라든가 연결점에서 이렇게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도 뭐 저만의 기준이 있고 해서 그 연결점에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사진을 찍어서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보내면 그게 물론 뭐 저도 잘못이 있죠. 이게 뭐 더 100%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하고, 그런데 제가 좀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그렇게 마감된 데를 다시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뭐 제거를 하고 한다 그래도 어차피 그게 뭐 조그만 부위도 아니고 전체 실리콘 작업을 한 샤시 창들인데 그거를 다시 한다는 거는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죠. 제거 후 뭐 시공을 한다 그래서 100% 나온다 그러면 뭐 가능은 하겠지만은 뭐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양해를 구해서 그거는 돈을 받지 않고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 현장도 있었고요. 이렇듯이 이게 시공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겨요. 많이 생기고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또 어찌 보면 슬기롭게 문제가 닥쳤을 때 해결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저를 포함한 뭐 여러 분야의 시공자 여러분 일이 생겼을 때 또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그거에 또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 보면 이게 또 다음 또 시공에도 차질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단돌이 할 건 하고 마무리할 건 하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지, 이거를 그냥 뭐 거기에 또 그런 예민한 고객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다시 방문해서 다시 시공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포기할 거는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오늘 뭐 내일부터 또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니까 또 몸 건강 또 잘 챙기시고요. 또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상 금성코킹이었습니다.